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28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심연아, 박세나, 이채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라코 내러티브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예, 아주 황당한 뉴스입니다. AI 연인하고 결혼한 3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여성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보다 깊은 사랑 없었다. 최원 기자,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AI하고 이제 결혼한 30대 여성이 나왔다는데. 네, AI랑 결혼한 그 사진을 보시면 남성이 진짜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인공지능 같던데 조금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요즘 매력적, 사람들이 기준이 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만나게 되고 하지만 외로움은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충족한 사람을 만나기엔 너무 힘드니까 AI에 그거를 충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MZ세대 여성들이 자기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순종적이라고 그러나 그런 남성을 원한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좀 유행했던 그 나쁜 남자 그 스타일이 나쁜 남자는 안 좋아하는 것 아.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나쁜 남자가 근데 오히려 더 좋나? 그거는 좀 연령대에 따라서 그냥 다른 것 같은 게 원래 그냥 20대 초반 때쯤에는 나쁜 남자 좋아하죠. 밀당하는 거를 네. 좋아하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중후반이 되기 시작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나한테 잘해주고 좀 안정적인 사람을 그렇죠. 추구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밀당은 하다가 이제 졸업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쵸. 네? 나이가 점차 들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런 네.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세나 기자는 이번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이렇게 AI하고 결혼까지 꼴이난 여성을 굉장히 보면서. 매력적인데 저는 또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뭐 단기적으로는 뭐 만족, 뭐 위안, 뭐 이런 거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신 건강이 오히려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월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이 연인하고 계속 사귀려면. 네, 그래서 좀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한 400달러? 300 하나로, 달러. 네네, 네, 300-400달러? 그거 네.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데이트 비용이네요. 사귀려면은 네. 3,600달러 들어가는 거네요. 1년에. 그렇죠. 예,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번 뉴스, 황당한 뉴스. 참, 네, 좀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게 챗봇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사람들과 MZ 세대를 포함해서 이제 대면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그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챗봇을 이용해서 내 고민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챗봇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기의 뭐 욕구를 해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챗봇의 또 하나의 일종의 그런 다른 방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2월 말에 미국인 한 5,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챗봇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중에 한 17%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 당장 이렇게 가까운 시간 내에 이제 뭐 외로움을 달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좀 인간에게 필요한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관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단절돼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이 사람이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영화에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AI하고 사귀는 영화 있는 네. 것 같은데 스칼렛 헐. 요한슨 네, 맞아요. 이라고. 시가 아니고 헐. 네, 네. 헐. 다음에 시라고 그랬지. 네. 그 영화 근데 참 재밌게 봤어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저-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근데 AI지만 조금 밀당하지 않나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인형이 나오는 건 아니었죠, 그 영화에서는. 그냥 컴퓨터하고만 네, 이렇게 대화하는 그렇죠. 거였죠. 대화를.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세상이 이제 오는 건데 저는 그냥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체에 흥미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저도 영화를 보면서 조금 현타가 온 시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기가 먹통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뭐 네. 신호가 불안정해서 네. 그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좀 좌절하는 그 모습에서 첫 번째 좀 현타가 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 사랑을 하면 조금 약간 소유욕이라던가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 지금 나하고만 대화하고 있는 거 맞아? 나하고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 맞아? 라고 물었는데 AI가
8,000명이랑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게 나 혼자가 맞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감정은 내가 지금 600명이랑 나누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서 현타가 왔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AI가 이제 자기 의지가 너무 똑똑해져서 자기 의지가 생겨서 이제 나 지금 나의 자아를 찾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러 떠나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AI 연인이 꼭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사랑 공유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보면 이제 AI가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 나온 내용 보면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해서 IT 기업 경영자하고 과학자 350여 명이 경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과학자하고 전문가, 경영자들이 AI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한 게 AI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데 인공지능이 저희 생활 속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지금 LAPD 같은 경우에도 AI 견 그 개를 로봇견을 이렇게 그 쓰겠다. 이렇게 아직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이 우리 실생활에서 AI를 정말 잘 사용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그런 경험들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이로운 점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걸 꼭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인공지능 이 AI는 인간을 지원을 하는 데에 쓰여야 하는 것이 네.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인간을 넘어서서 또 그것을 악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악용 사례가 요즘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는 펜타곤 근처에서 이제 폭발이 됐다고 이제 네. 트위터에도 나와가지고 그게 뉴욕 증시까지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이제 실생활에 맞아요. 바로 예, 그렇게 영향이 드러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번 주였죠. 그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또 이제 그 딥페이크 기술이었어요. 그것도 뭐 어차피 AI 기술 중에 네. 하나인데 그걸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가짜 영상이라고 드러나긴 했지만은 뭐 총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네. 있었었고 네. 그래서 참 실생활과 연관이 참 많이 돼서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최원 기자나 세나 기자 그 AI로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다. 근데 감정도 이렇게 표출 잘하고 멋있는 남성인데 마음에 너무 들고 근데 단지 이제 AI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귈 의향이 있나요? 있으면 형체가 있나요? 네, 형체가 있어요. 있어요. 형체가 있나요? 네, 형체가 어떻게 있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형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AI 로봇으로. 근데 로봇인데 로봇 같지 않은 그런 그냥 완전히 그냥 배우 뺨치게 이렇게 좀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가 딱 있다. 근데 AI야. 갈등하는데요 지금 갈등하는 것 같아. 정말 사람 같으면 제가 만약에 속았어요. 그러면은 만나겠지만 이게 AI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고는 사귈 수 있겠다. 속고 만약에 그 정도라면 네. 그 정도라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속을 정도로 속을 그만큼 정도로. 정교하고 그리고 네. 이 최원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다 한 그런 AI. 제 맞춤형인가요? 맞춤형이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주 로봇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그냥 인터넷 상으로만 하는 거면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상상으로 이게 만약에 정말 로봇으로 사람과 정말 똑같이 네. 만들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알면서는 힘들다. 알면서는 좀 힘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속아서 사귀는 네, 건 괜찮고 세나 기자는 저도 태원 기자님한테 동감을 하는 게 이미 다 알고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뭐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AI를 만나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꿈에 그리던 이상형, 제가 좋아하는 외모, 뭐 키, 그다음에 뭐 지적 그런 성향, 근데 그런 것도 다 갖춰져 있으면 모르고 만났으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이걸 알면서 만나면 가짜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얘가 말하는 것 다 내 생각 파악하고 이게 하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최원 기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귀었어요. AI 그 인형하고 그런데 이제 AI라는 걸 알았어. 최원 기자가. 그래서 이제 그 결별을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알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 AI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 진짜다 이러면은 또 흔들릴 거 아니야. 눈물을 흘리면서요? 눈물은 나 사람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눈물까지 흘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난 이 상처까지 속도면은
그러니까 상처를 흉내내는 거지. 와. 실제로는 상처를 안 받았는데. 너무 무서운데요? 예. 아 근데 어느 정도 이 AI가 자기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 살인 바이러스 사람들을 향한 살인 바이러스 개발을 원한다. 그 AI 챗봇이 서로 대화하다가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AI가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 정말 위험. 이게 나중에 터미네이터나 이런 시대처럼 정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올 수 있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하 기자? 이게 뭐 진짜 요즘 추세 같으면 진짜 이 챗 GPT라고 해서 오픈 AI가 제작을 해서 인공지능 우리가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발표한 게 몇 달 안 됐습니다. 네. 몇 달 안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지금 뭐 6개월도 안 된 이런 시점에서 이 정도로 나오는 속도라면 뭐 진짜 우리가 얘기하고 상상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그 시기가 정말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최근에 결혼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얘기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지금 AI하고 그렇죠. 사랑에 네. 빠지는 여성이 나왔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인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의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30살.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28살로 매년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미국이 한국보다 결혼을 좀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근데 이렇게까지 늦춰졌네요. 30살 그리고 여성의 경우 28살. 연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예전부터 늘 문제로 대두됐던 문제가 성비 불균형 뭐 이런 네.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뭐 사람을 만나기도 귀찮다. MZ 세대의 좀 이런 특별함들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것들이 네. 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30세 남성 30세 여성 28세 이 정도면 다 MZ 세대에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MZ 세대의 그 성향들을 정말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람을 만나는 거 자체를 좀 꺼려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를 꺼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이런 사랑과 연인 이런 관계들도 조금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랑보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최원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결혼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결혼 기준도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요즘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성이 되려면 뭐 한 28살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늦어지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더 완벽한 나의 모습으로 네. 싱글로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경제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세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두 기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점차 더 고학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네. 공부만 이제 적당히 학부만 졸업해도 이제 25살 안팎이 되고 직장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준비를 하면서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면서 나이가 이제 점차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60년대만 해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의 경우 22.8세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20.3세였다고 그래요. 90년대는 남성 26.1세, 여성 기준 23.9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늦춰지는 게 조금 그렇게 막 긍정적인 것만 같지는 않아요. 주위에 봐도 요새 싱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적절한 상대를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 말에 좀 동의하세요? 다 대부분 얘기 네. 들어보면 경제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예.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준비가 안 됐더라도 결혼 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게, 생각하는데 네, 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부부고 그쵸. 그게 결혼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완벽한 사람 둘이 만나야 이제 네. 결혼 생활이 잘 된다 이렇게 또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독립적이라서 그런 건가요? 성향들이?
아무래도 독립적이고. 조금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제 저희 윗세대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그런 결혼 생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자식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어려웠던 거를 바라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모님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 네.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이 성향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추세를. 2020년 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5살에서 34살 성인이 역대 가장 많았대요. 근데 34살 아들이나 딸이 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게 좀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모가 많은가 봅니다. 예.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인데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무기일까 약점일까? 예, 이렇게 뭐 정치 구단의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불안한 노약자냐 이렇게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이죠, 바이든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942년 11월생입니다. 그래서 현재 80세지만 내년 11월 대선이 되면 82세가 돼요. 예, 그리고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86세까지 백악관을 계속 지키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와당탕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말에 네. 또 그렇죠. 네. 넘어진 것만 벌써 3번 본 것 같아요. 또 이게 비행기 올라가다가 에어포스 원 오르면서 예, 넘어졌고, 그때는 한 또 3번 발을 헛디디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 장면에만. 네네. 그리고 그리고 지난해 6월쯤에 이제 자전거 타다가 델라웨어에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실 허공에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도 몇 번 나오고 그 인지력이 문제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령이시기 때문에 네. 뭐 꼭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주위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뭐 70대 이상 80대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어색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왜냐하면 기억력도 뭐 저도 가끔씩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기억력이 그렇죠. 또 깜빡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의 나이시다 보니까는 그런 운동신경이라든지 반사신경이 젊은 사람들만큼은 아닐 거란 예.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계단을 하다가 헛디딜 수도 있고 뭐 못 보고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거나 아니면 뭐 모래주머니가 있었다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그 모래주머니가 있으면은 그걸 알아서 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쪽 네. 방향으로 갔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전거에 이제 발을 못 빼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일상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리더기 때문에 이런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큰 거죠. 예, 그리고 특히나 바이든은 이제 젊은 시절에도 말실수 많이 하기로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 손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손주가 뉴욕에 1명, 필라델피아에 2명. 아니 3명인가? 아니 3명이다. 손녀가 하나 있으니까 모르겠다. 헷갈려.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데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기자회견을 안 해요. 보면 해외 순방할 때 이제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기본적으로 친민주당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안 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기자회견 안 하고 보이콧 사실상 막 안 하면 난리가 났을 텐데 어쨌든 보호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기자들조차 조금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세나 기자? 제가 최근에 놀랬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그 손주 기억 못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단어를 헷갈리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여행한 해외 여행한 그런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 그런 거는 깊게 각인이 되잖아요. 뭐 수송 문제도 예. 그렇고 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기억을 못했고요. 그게 뭐 그냥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또 아일랜드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일랜드를 방문해서 내 고향에 왔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처구니가 또 없죠. 하나는 우리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이렇게 앞두고 그 사우스 코리아를 사우스 아메리카로 잘못 얘기하기도 네. 하고 그런 데에서 조금 이거는 정말 헷갈릴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진짜 심각한 인지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문 대통령이라고 또 잘못 얘기한 네. 걸로도 네. 또 논란이 됐어요. 네. 예, 최원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나와서 볼 때마다 좀 불안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막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권자들도
좀 대체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게 뭐 이게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만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로버트 F. 케네디가 맞아요. 1%포인트 차이로 35% 투표를 기록한 걸 보면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좀 대체자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대통령들이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이게 뭐 정책 그리고 당의 정책이라든지 개인의 뭐 어떤 정책들을 좀 주로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이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후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후보들의 건강 상태까지 우리가 또 체크업을 하고 또 리스트에 올려놔야 되는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백악관 전문의 오랫동안 일했던 분 지금은 이제 텍사스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거 바이든 그때 넘어졌을 때 지난주에 넘어졌을 때 인지력 문제 확실하게 있다. 대통령 수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지지율이 그 당내 여론조사겠죠. 거기서 이제 1%포인트까지 따라잡았다는 건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라스무센 여론조사인데 사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애 후보다 이렇게 간주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벌써 이제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하면서 벌써 이제 크게 좀 사건이 돼서 입에 오르내린 게 지금 벌써 3번째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로. 근데 앞으로 이제 임기가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또 몇 차례의 이런 문제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고 그럴 때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재선 도전의 의지가 좀 꺾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를 좀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FBI가 스파이 행위한 거 맞다. 이번에 저기 존 듀럼 특검 수사 보고서 통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그런 부패함, 그리고 바이든이 그 중국하고 거래한 것, 우크라이나하고 거래한 것까지 이렇게 문제시하고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 불신론자예요.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은 다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그게 자폐아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사례가 꽤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이 또 되고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이 사람하고 어차피 이 사람은 못 이긴다. 버니 샌더스처럼. 버니 샌더스도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슈퍼 데이원 제도 때문에 기득권 후보가 아니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과 달리 공화당에서는 슈퍼 데이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뭉치면은 바이든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할 때마다 두 자릿수 올라가고 있거든요. 로버트 케네디가. 근데 지금 바이든은 계속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요. 또 이번에 넘어지면서 또 그 인지력 문제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 사실상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는 카말라 해리스를 보고 우리가 뽑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재선 임기 도중에 바이든이 전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86세까지 임무를 완수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게빈 뉴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이제는 진짜 그 후보의 자질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까지 봐야 되는 이 정치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지금 뭐 4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4살 차이 나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나이가 어쨌든 나이는 많죠. 고령이죠. 재선이 됐을 때는 또 80이 넘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하는 거랑 다음 재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좀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론 디샌티스가 출마를 했고 플로리다 주지사 대선 출마했고 이제 게빈 뉴섬하고 최근에 또 옥신각신하고 있죠. 그렇죠. 세나 기자 어떤 일이 지금 가장 벌어지고 최근이죠. 그 이민자가 그 불법 이민자 16명 이번에 온 것만 16명이고 그 전에 뭐 한 번 두 번 더 왔었다고 해요. 그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그렇게 실어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뭐 생필품을 배낭에 가득 짊어진 채로 텍사스 엘파소에서 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올 때 그 들었던 소리가 너네 새로운 이민자 센터에 가면 새로운 직장도 주고 그다음에 무료 지원 이런 것도 해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상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이제 아무런 지원도 없고 뭐 이제 자기가 머무를 장소도 없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랑 로폰타 검찰총장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일단 뉴섬은 이제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텍사스에서 뉴멕시코 거쳐서 캘리포니아로 왔다. 그리고 아무런 이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짚었고 그다음에 또 본타 검찰총장은 이거는 주 차원의 납치다. 이거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되고 이거 비도덕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역겨운 처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쟁점은 이 사람들을 진짜 누가 보냈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류를 쫙 보니까 이게 출신지가 플로리다로 추정이 네. 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럴 만도 한 게 드산티스가 전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불법 그쵸. 연방 그 전에도 했었죠. 저기 그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도 보냈고. 그쵸. 연방 이제 이민 정책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네, 맞아요. 작년을 예로 들면 메사추세츠에다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한 50명 가까이 또 맞아요. 버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 차원의 네, 그런 자존심 대결. 네, 약간 그런 것 같고. 네네. 솔직히 이제 플로리다나 텍사스주 입장은 전 이해가 가요. 텍사스주 엘파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워낙 많으니까 매일 이민자가. 2,000명 이상이 온다는데 2,000명에서 3,000명의 불체자. 그래서 거기 공항들 가보면 완전히 그냥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덴버 공항까지도 이렇게 불체자가 많이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이든의 열린 국경 정책 때문에 이렇게 불체자들. 근데 불체자들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찾아오는 난민일 수도 있지만 그 살인범일 수도 있고 예전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강간범일 범죄를 수도 저지르고 있고, 도망왔을 예, 수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례도 많고 네. 예,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이렇게 범죄 많이 저지르고 추방해도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 사실 보낸 거는 50명 정도잖아요. 그렇죠. 총 예. 합해서 40명 네, 예,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도 이런 거 한번 맛을 봐라. 당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네. 우리는 이거 2,000명씩 매일 감당한다. 그런 그렉 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시를 했던 것 같고 론 디산티스도 이게 하나의 대선 운동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볼 때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주 대 주, 뭐 플로리다 주와 캘리포니아 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플로리다 주에서 지금 주 차원에서 납치를 해서 이제 아까 세나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버렸다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네.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불법 체류자 그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너희가 가면 잘 해주겠다. 직업도 주고 다 지원을 해주겠다 해놓고서는 왔는데 아무 대처가 안 돼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미국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될 수 있죠. 워낙에 이제 지금 불체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고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후에 불체자가 600만 이상 들어왔어요. 600만. 600만 이상이면은 미국 대도시 모든 대도시 통틀어서 뉴욕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인구가 나왔고 그렇죠. LA보다도 훨씬 주로 크니까요. 네. 따져도 거의 30개 주보다 많은 인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최근 들어서 이제 국경을 이렇게 그 주 방위군을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드산테스하고 그렉 에버시 오죽하면은 거기 국경지대잖아요. 예, 오죽하면은 저렇게 할까. 그만 좀 왜냐면- 보내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주들 보면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거예요. 마르사스 비니어드에 그때 한 50명인가 보냈는데 난리가 났어요. 거기 부자들 사는 부자 데 아닌가? 동네였죠. 네. 그 오바마 별장 있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비상 선언하면서 48시간 내에 그 50명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시 다 군대로 보냈어요. 딴 데로. 네. 예, 군 기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내로남불 아니냐.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야.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 뉴섬은 아직 선언을 안 했잖아요. 뉴섬은 제가 볼 때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바이든이 이번에 일단 나오고. 근데 뉴섬이 들어가든 바이든이 들어가든 제가 볼 때 크게 바뀔 거는 없다고 봐요. 둘 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그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과연 이제 드산티스가 이번 전략 제가 볼 땐 선거운동이거든요. 이렇게 난민들을 세크라멘토로 보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통할지 그게 이제 주목이 되고 제가 볼 때 트럼프하고 드산티스가 또 토론도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안 하겠다 자기가 했죠. 일단 네. 그 대선 후보로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는 나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흥미로운 그런
지금 모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도 그렇고 공화당 진영도 그렇고. 갑자기 민주당 경선도 재밌어질 것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조 바이든이 근데 지금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자회견도 안 할 정도면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깜짝 충분합니다. 놀란 게 MBC 기자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리포팅을 하는데 짜증을 내면서 조 바이든은 꼬맹이들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실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20년 대선 사이클 때 꼬맹이들이 내 다리털을 만질 때 난 기분 좋아. 이 말 실수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얘기할 시간이나 있나 보다. 우리들한테 기자들한테 기자 질문 안 받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보고 불만이 여기 머리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구나 그 기자들은. 물론 거기 이제 데스크들하고 에디터들 그리고 그 본부장들은 어느 정도 억압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민주당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리포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이걸 들었어요. 이제 현장 질문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질문들을 다 이렇게 피하면서 정책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기자들 목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메인스트림에서. 네. 이 상황에서 뉴욕타임즈는 아주 좋은 맞아요. 뉴욕타임스가 네, 또 바이든, 띄워주는 기사 썼죠. 뭐라고 그랬죠? 바이든의 이 건강 상태는 지금 최고조다. 넘어진 직후에 이 기사를 냈어요. 그렇죠. 그죠? 뭐 말이 안 돼. 모든 80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정말 대놓고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체말로 모모 주는 그런 기사인데 이거는 네. 진짜 그래서 뉴욕타임스를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안 믿는 거예요. 네. 이런 기사들 때문에 오피니언도 그렇고 이게 너무 이제 그거는 거의 당지나 마찬가지지. 맞습니다. 네, 그건 저도 당지지. 그 기사를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편을 들어도 이렇게 들 수 있을까? 예. 뉴욕 타임즈에서.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사실 별명이 애칭이 이제 기록의 신문, Paper of Record고 Gray Lady, 회색 여인이라는 그런 애칭이 있는데 이제 기록의 신문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민주당 쪽 편만 들어주는 그 기록의 신문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디즈니에 대해서인데요. 디즈니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영화들이 줄줄이 흥행, 참패하면서 대규모 해고 단행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제가 기사를 먼저 짧게 읽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여기 있는 연하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가 버즈 라이트이어 흥행 실패에 감독과 프로듀서 등을 대거 해고했다. 예,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픽사는 디즈니가 2006년 인수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요. 버즈 라이트이어는 토이스토리 시리즈 속에서 장난감 버즈, 극중 모델인 우주 특공대원 버즈 라이트이어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 관련 대상자 75명이 해고됐다고 그런다. 연하 기자 이번 기사 쓰면서 어떤 생각 들던가요? 네, 이 뭐 흥행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디즈니 쪽, 이 픽사 쪽에서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을 이제 해고 조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책임을 물은 책임론으로 거죠. 예. 네, 책임을 물어서 이제 해고 조치를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흥행에 실패했다. 이 사실만을 놓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흥행에 실패를 했고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원인에는 누가 봐도 이 LGBTQ 관련한 이 성소수자의 네, 그런 사랑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지금 녹여 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LGBTQ를 이제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는 거고 네. 저희가 지금 뭐 6월달 이제 프라이드 달로 해서 이제 그런 LGBTQ 관련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특히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그 LGBTQ 관련 이런 교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즈니에 삽입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녹여져 있는 이런 LGBTQ 문화들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하기보다는 일단은 당장적으로 눈에 앞에 보이는 이런 책임론적으로 해고를 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디즈니 쪽에서는 이렇게 막 좀 훈계하듯이 너네들 이런 거 받아들여야 돼. 뭐 이런 식의 자세, 고자세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 저희들이 다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소셜 미디어 다 사용하고 있고 이 영화가 개봉되기 한 몇 달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디즈니 안에서도 이걸 내부 고발을 누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삽시간에 퍼지면서 학부모들이 요새는 영화 개봉하면은 미리 안돼요.
내용 파악을. 왜냐하면은 몇 번 갔더니 너무 위험한 장면들이 나오고 자기 그 보수적인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뭐 예를 들면 스타워즈 9 같은 경우에는 레즈비언끼리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 또 딱 들어가거든요. 그거 이제 모르고 본 사람들이 이제 쇼크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파악하고 이런 영화들은 우리가 보이콧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 방증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줄줄이 이렇게 실패하고 있다는 게. 특히 이제 작년에 버즈 라이트이어 같은 경우에는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다 엄청난 흥행 수익을 그렇죠. 올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토이스토리 3하고 4는 10억 불 넘게 다 그렇게 벌어들였는데, 그래서 이 영화도 당연히 대박을 터뜨릴 거다 했는데, 그 배우 크리스 에반스가 캡틴 아메리카, 마블에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인데, 크리스 에반스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또 하는 그런 굉장히 친민주당 쪽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 버즈 라이트이어 주인공으로 이렇게 대체했어요. 그 성우를. 원래는 저기 그 홈 임프루브먼트 주인공 있잖아요. 저 이름을 잊었는데, 예, 원래 그 사람에서 이렇게 바꾸면서 또 논란이 됐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이제 레즈비언 키스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레즈비언 키스 장면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모가 이렇게 그 나오는 그 레즈비언 커플이 이렇게 나오죠. 가족이죠. 예. 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갔습니다. 이 영화. 그래서 흥행 참패를 면치 못했죠. 전 세계적으로 2억 불 정도 조금 넘게 벌어들였고,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중동 국가에서는 다 금지시켰어요. 아시아, 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조금 지금 반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네. 한국에서도 흥행 실패했죠. 네네.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인터넷 시대고 내용, 특히 자녀들이 보는 거는 더 신경 각별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디즈니 영화들이 줄줄이 이렇게 실패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디즈니 최근 영화 그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지나친 뭐 블랙워싱 그 논란이다. 보통 싱크로율이 높아야, 실사 영화만 싱크로율 높은 걸 좀 따지지 않나요? 그래야 몰입도도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더 좀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왜냐하면 또 인어공주라는 그런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모르는 사람이 없이 예. 이제 정말 얼마나 그 구현을 잘 했나, 이거가 또 하나의 맞아요. 관점인데 예. 그거를 너무 많이 깨서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다른 영화들 저기 슈퍼 마리오가 아마 유니버설이었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슈퍼 마리오가 대박 터뜨렸고 10억 불 넘게, 지금 13억 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올해 최대 흥행작으로 그렇게 떠올랐고, 제가 볼 때는 그 기록 계속 그냥 이어갈 것 같고, 또 지난 주말 개봉한 그 스파이더맨, 그 Across the Spider-Verse, 저도 이제 그 영화 봤는데 전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 극찬 세례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이거 아카데미 작품상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지난 작품이 Into the Spider-Verse였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흥행은 3억 불 정도밖에 못 올렸지만 3억 불 이상. 근데 이제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평론가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너무 막 충격적으로 잘 만들었고, 그림은 굉장히 독특하고, 저는 이제 전반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후반 들어서 이제 스파이더맨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멀티버스 영화라서. 근데 그 아티스트적인 면에서 특히 MZ 세대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나 봐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거의 뭐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느냐.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 거의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애니메이션 최우수 작품상 아카데미.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작품으로도 그 영화 최우수 작품, 그러니까 그 최우수 영화로도 이렇게 올라갈 만하다. 그리고 그 많은 분이 또 역사상 자기가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다 이렇게 또 극찬을, 난 이해가 안 가. 난 개인적으로. 근데 하여튼 그런 극찬 세례가 나오면서 소니가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소니하고 지금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일루미네이션이 그렇죠. 그걸 그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디즈니가 지금 패닉 상태래요. 지금 각 디즈니 관련 뉴스 보면은 거기 그 특히 루카스 필름 이끄는 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캐슬린 케네디거든요. 근데 그분 지금 해고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맡으면서 스타워즈도 흥행 저조하고, 지금 인디아나 존스 5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벌써부터 말이 티켓 바잉이 많죠. 네. 별로 안 좋대요. 예매율도 안 좋고, 지금 그 또 좀 약간 바보 설정이잖아요. 인디아나 존스가 좀 네. 바보 할아버지처럼 나오고, 그 새 여주와 주인공을 이렇게 좀 띄우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디즈니거든요. 그렇죠. 루카스 필름도. 네.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디즈니가 계속 전성시대를 이어가다가 마블 영화로도 이렇게 확 뜨다고, 마블 영화들도 지금 흥행이 신통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플래시. 앤트맨, 네. 앤트맨 퀀텀매니아도 굉장히 저조하고,
또 그 이후에 나온 그 가디언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도 맞아. 생각보다 보시냐고. 지금 스파이더맨이 그거보다 흥행 넘어섰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디즈니가. 이게 디즈니가 어떻게 보면 이 좀 방향성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게 어떻게든지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을 공략하지 않으면 당연하죠.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왜냐면- 구조입니다. 예, 돈은 학부모가 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유용하게 어떤 게 좀 더 재미있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부모를 좀 잡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죠. 드래그 이거를 퀸. 네. 그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이제 드래그 퀸을 만들어 가지고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누구나 아는 뭐 그런 캐릭터인데 얼굴은 이제 남성미 넘치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디즈니가 최근에 네. 디즈니랜드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수염 달린 그 신데렐라 네, 네. 역할로 이렇게 나와서 그 맞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 채원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LGBTQ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지치기도 했고 좀 예민한 상태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LGBTQ 관련 책들이 나올 때 학부모들이 항상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했던 게, 그 책들을 보면 항상 그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좀 성적으로 많이 다가간 맞아요. 부분도 있고 네. 학생들의 그 교육에 좋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엔 제가 동의를 했는데, 근데 이 그 버즈라이터 버즈라이트요? 네. 여기서 논란이 된 장면을 제가 잠깐 아, 봤는데 그래요? 되게 짧게 나와요. 그냥 그렇대요. 그 예. 여자 부부 관계에서 그냥 뽀뽀 한번 하는 그 정도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뭐 14개국에서 상영되지 못하고 이럴 정도인가.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예민하고 지친 상태라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고도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아예 그런 성적인 거는 몰랐으면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보여준다는 것 자체에 제가 볼 때는 그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짜 뭐 잠깐 그렇게 뭐 그냥 가볍게 뽀뽀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은,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요즘에 저희가 계속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시기가 되게 예민한 시기예요. 네. LGBTQ 관련해서. 그래서 뭐 지금 6월 프라이드 달로 해서 하긴 하지만은 뭐 조금만 이슈가 되면 우르르 몰려가서 서로 이제 시위하고 반대해서 시위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기자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런 이슈 때문에 더 성소수자를 좀 싫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프라이드 이벤트를 하는데 그거를 찬성하는 학부모가 도대체 몇 명이 되겠느냐. 네. 그러면 그 자리에 나와서 그거를 그 프라이드 이벤트를 반대하는 그 학부모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성소수자들을 그들의 인권을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살 수 네,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했지만은 항상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좀 그렇게 분열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시위 현장 노스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시위했잖아요, 학부모들이. 네. 학부모들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그렇죠. 그 네. 성소수자를 옹호 시위자들보다. 그래서 지금 벌써 그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아시안 중어범죄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그것도 많이 보도할수록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게, 이걸 통해서 더 아시안 중어범죄가 커지는 것 아닌가. 그렇죠. 좀 저희가 그런 우려를 두려움이 항상 했죠.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좀 이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괜히 보도함으로써 너무 이렇게 그걸 부각시키면은 그걸 의식해서 나도 아시안 중어범죄 동참해야 되나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디즈니 보면은, 근데 디즈니가 최근에 냈던 영화들이 다 그랬어요. 이터널스는 남성 커플이 나오거든요. 이터널스. 거기서 이제 남성 커플이 키스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그 멀티버스 매니스 그 영화 보면은 또 여성 부부가 나오는데, 이 영화들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는 안 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리 다 파악하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흥행 대박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워키즘이 워키즘이 없어서. 없죠. 그리고 슈퍼마리오도 제가 볼 때 대박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워키즘이 없어서 그걸 미리 이렇게 파악하고 학부모들도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그 다 이제 그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워키즘 싫어하는 영화, 추천 영화, 뭐 반대 영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지만은 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면 같은 학교 아니면 같은 클래스에 그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뭐 챗을 하거나 이렇게 예, 뭐 메시지를 맞아요, 보는 맞아요. 채팅창이 그게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공유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한인 사회에서도 학부모들이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런 미시 USA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가 봤어요. 전달력이 예. 정말 빠릅니다. 예, 정말 맞아요. 빠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잘못됐다 싶으면 모든 사람들이 퍼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워키즘이 없는 영화들을 밀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반전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디즈니도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좀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